2025년 3월의 어느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302호의 안방 커튼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강민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45,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나이였지만 그의 시간은 20해 전 그날 이후 멈춰 있었다. 침대 옆 휠체어는 오늘도 그를 기다렸다. 은빛 금속 프레임이 희미한 아침 빛에 반짝였다. 민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26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그날 이후 그의 다리는 더 이상 그를 세상으로 데려가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아내 정윤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을 깨우는 목소리. 민수는 그 소리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휠체어로 조심스럽게 옮겨 앉았다. 2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다.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을 때 14살 딸 수아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민수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연민도 사랑도 아닌 어쩌면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빠, 저 학교 가요. 수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인사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11살 아들 준호도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갈게. 두 아이가 떠난 후 거실에는 민수와 윤희만 남았다. 윤희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 아침은 상위에 놔뒀어요. 드세요. 말투는 건조했다. 부부라기보다는 간병인과 환자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다. 윤희는 곧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다른 일터로 가야 했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다. 민수는 상위의 미역국과 밥을 바라보았다. 식욕은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아버지 한 명이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커튼을 다시 쳤다. 오전 10시.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구인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이곳을 들여다보았다. 20년 동안 수백 번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제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도 대부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중소기업 사무 보조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자격 요건을 읽어내려가던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우대. 그 단어가 주는 위로와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원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민수는 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면접장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표정, 동정과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 장애인분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이네요라던 인사 담당자의 말, 우리 회사는 시설이 좀 이라며 말끝을 흐리던 면접관. 민수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침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후 3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한 장애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다음 채널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는 그 채널에 머물렀다. 화면 속 요리사가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손. 저녁 6시 윤희가 퇴근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친 어깨, 구부정한 등.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다. 수아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수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식탁의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수아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준호는 TV를 보았다. 윤희는 허겁지겁 먹으며 내일 아침 도시락 재료를 생각했다. 민수만이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밤 11시. 민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다. 그는 다시 구인 사이트를 열었다. 낮에 보았던 그 공고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중소기업 사무보조, 장애인 우대.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6살의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체력이 좋았고 성실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작은 아파트의 보증금을 모으는 중이었다. 민수는 미래가 밝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가을, 4층 비계에서 추락했다. 척추 손상.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수의 삶은 멈췄다. 보험금으로 수술비와 재활비를 댔지만 그것도 곧 바닥났다. 윤희는 갓난아기를 업고 일을 시작했다. 민수는 집에 남아 아이를 돌봤다. 아니, 아이 곁에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처음에는 아빠를 안아주던 아이들이 점차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변화는 뚜렷했다. 어느 날 수아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윤희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아빠가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아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수아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오는 것을 싫어했다. 민수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은 점점 더 텅 비어갔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민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지원서 작성 페이지가 열렸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학력, 경력. 그는 경력 사항란에서 멈췄다. 20년 전의 짧은 건설 현장 경력이 전부였다. 장애, 유형을 선택하는 난이 나왔다. 지체장애 하지. 클릭하는 순간 민수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범주에 속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난이 나왔다. 빈 화면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자신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저는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과 머리는 성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장을 쓰고 나서 민수는 화면을 물끄미 바라보았다. 글이 너무 간절해 보였다. 애절해 보였다. 그는 지우려다 멈췄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민수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그 눈빛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는 휠체어를 돌려 침실로 향했다. 윤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든 사이에도 피곤해 보였다. 민수는 조용히 침대로 옮겨 앉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45의 나이에 20년의 공백을 가진 장애인을 누가 뽑겠는가. 그는 다시 하루를 소파에서 보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수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 맞으신가요? 저는 한빛테크 인사팀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빛테크, 그가 지원한 회사였다. 네, 맞습니다. 지원서 잘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가능하신가요? 민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저녁에 윤희에게 말하려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면접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기로 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렜다. 금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그는 욕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20년 동안 입을 일이 없었던 정장이 거기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침대에 놓았다. 셔츠를 입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손이 떨렸다. 단추를 채우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넥타이는 매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간신히 맸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오랜만에 사람 같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윤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 멈췄다. 어디 가세요? 면접 보러 가. 면접이요? 윤희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전에 지원했어. 오늘 면접이야. 윤희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격려도 응원도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윤희는 곧 현관문을 나섰다. 민수는 홀로 남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3정거장 거리였다. 민수는 집을 나서며 긴장했다. 20년 만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낯설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다. 인도의 턱, 경사로, 좁은 길. 민수는 땀을 흘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다. 전동차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을 때 민수는 주저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비켜봐요. 급해요. 민수는 멈칫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을 때 민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은 9시 40분. 그는 서둘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0분이었다.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층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경사로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보았다. 어디 찾으세요? 한비테크요.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아,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4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에 한비테크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책상 5개가 놓여 있었고 직원 서너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직원이 그를 보고 일어났다. 면접 보러 오셨어요? 네, 강민수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여직원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다.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시선이 불편했지만 민수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잠시 후 한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다. 안경을 쓴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다. 강민수 씨, 저는 한비테크 대표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준혁은 그를 안쪽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다. 민수는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세웠다. 박준혁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박준혁은 민수의 지원서를 펼쳤다.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경력이 많지 않으시네요. 네. 20년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박준혁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없었다. 동정인지 실망인지 그는 다시 물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준혁은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자신이 너무 솔직했나 싶어 후회했다. 그러나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민수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로 갔다. 휠체어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잘했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답은 없었다. 그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민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탈진한 듯 소파에 앉았다.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민수가 서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 그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나왔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당연했다. 면접관은 일주일 안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수는 조바심이 났다. 그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놓고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3시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가방을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다. 아빠, 우유 어디 있어요? 선반에 있을 거야. 준호는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와의 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저녁 6시, 수아가 돌아왔다.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를 찾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 민수가 대답했다. 수아는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 언제부터 딸은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 윤희는 7시가 넘어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면접 봤어.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온대. 그렇군요. 윤희의 대답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그녀는 민수를 보지 않고 냄비를 저었다. 민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TV 앞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아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빨리 먹고 게임을 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윤희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민수만이 식구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오늘 아빠가 면접 봤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준호는 잠깐 아버지를 보더니 다시 밥을 먹었다. 윤희가 물었다. 그래요. 어떤 회사예요? 한비테크라고. 작은 IT 회사야. 사무보조직이야.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그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물을 마셨다.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윤희는 설거지를 했다. 민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20년 만에 시작하는 일. 그는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민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확인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갔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떨어진 것은 아닐까? 혹시 연락을 안 하는 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닐까?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 한비테크 박준혁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말씀하세요.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려고요. 합격하셨습니다.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합격. 그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준혁은 잠시 웃더니 말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을 돌았다. 기쁨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그는 곧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요? 나 붙었어. 합격했어. 전화 너머로 윤희의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요? 잘 됐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도 놀랐다는 것을, 어쩌면 기뻐한다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같은 하늘, 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따뜻했다. 저녁, 가족이 모였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다음 주부터 출근해.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진짜요? 응. 회사에 다녀. 준호도 눈을 반짝였다. 아빠도 회사 다녀요? 그래. 다른 아빠들처럼. 민수는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다. 수아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다. 놀라움, 의구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준호는 단순하게 기뻐했다. 우와, 아빠, 대단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순수한 칭찬이 가슴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열심히 할게.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자신도 돕겠다고.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잘하겠다고.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월요일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출근 시간은 9시였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지난주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이 그를 맞았다. 민수는 그것을 꺼내 침대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셔츠, 바지, 넥타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입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젊고 건강하고 미래가 밝던 그 시절을. 거실로 나왔을 때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힘을 내야 했다. 7시. 윤희가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정장을 입은 민수를 보고 잠시 멈췄다. 벌써 준비했어요? 응. 일찍 가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8시. 민수는 집을 나섰다. 윤희와 아이들은 아직 식사 중이었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벌써 가요? 응. 첫날이라 일찍 가야 해. 잘 다녀오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민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지난주보다 수월했다. 경로를 익혔기 때문이었다. 플랫폼에 도착해 전동차를 기다렸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민수는 조금 긴장했다. 전동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그는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것은 8시 30분이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 민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도착했다. 지난주 면접 때 봤던 직원이었다. 벌써 오셨어요? 네, 일찍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게요. 여직원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민수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책상 5개가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서류 캐비닛이 있었다. 여직원이 말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격리 업무 맡고 있어요. 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지은은 한쪽 구석의 책상을 가리켰다. 다른 책상들보다 약간 낮은 책상이었다. 민수는 그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휠체어를 책상 앞에 세웠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자신의 일터였다. 20년 만에 얻은 자리였다. 9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3명의 남자 직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수를 보고 잠시 멈췄다. 지은이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강민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갔다. 민수는 그들의 반응을 느꼈다. 불편함, 의구심.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9시 10분. 박준혁 대표가 출근했다. 그는 민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잘 오셨습니다. 첫날인데 긴장되시죠? 조금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지은 씨가 업무 알려드릴 거예요. 박준혁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제가 오늘 하루 업무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먼저 회사 시스템을 설명했다. 컴퓨터 사용법, 이메일 확인, 문서 작성. 민수는 집중해서 들었다. 20년 만에 배우는 것들이었지만 어렵지 않았다. 그는 메모를 꼼꼼히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은 근처 식당으로 나갔다. 지은이 민수에게 물었다. 같이 가실래요? 괜찮습니다. 도시락 싸왔어요. 사실 민수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지은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나갔다. 민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냈다. 혼자 김밥을 먹으며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민수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없었지만 그 순간이 행복했다. 오후, 민수는 간단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시작했다. 지은이 알려준 대로 엑셀 파일에 숫자를 입력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한 글자, 한 숫자도 틀리지 않으려 애썼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다. 민수도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박준혁이 사무실에서 나와 말했다. 첫날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민수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피곤했지만 기뻤다. 첫날을 무사히 마쳤다. 큰일은 없었다. 그는 해냈다.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오는 동안 그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희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거실로 가서 정장을 벗었다. 온몸이 나른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다. 저녁 식사 시간. 수아가 물었다. 아빠,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하셨어요? 데이터 입력했어. 어렵지 않더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준호도 물었다. 아빠, 내일도 가요? 응, 매일 가. 아빠, 대단해. 준호의 순수한 칭찬에 민수는 웃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다. 출퇴근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업무도 빠르게 배웠다. 데이터 입력, 문서 정리, 간단한 회계 보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불편해했다. 특히 김태수라는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그랬다. 태수는 민수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을 때 태수와 다른 직원 한 명이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불편하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쉿! 들려. 민수는 멈췄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불편하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다시 보지 않고 화장실을 나왔다.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집중하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후 내내 태수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민수는 지쳐 있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인사를 하고 거실로 갔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윤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래요? 윤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지은이 다가왔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지은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전 11시쯤 박준혁 대표가 민수를 불렀다. 민수 씨,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민수는 긴장하며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준혁은 책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아니, 편하게 계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일은 잘하고 계시죠? 문제 없으시고? 네, 괜찮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른 직원들과는 잘 지내시나요?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박준혁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다시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 씨, 저는 민수 씨를 뽑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세요. 다만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혁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왔다.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점심시간. 민수는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나갔다. 지은만 민수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같이 안 가실래요? 괜찮아요. 전 여기서 먹을게요. 지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민수는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쓸쓸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했다. 민수는 그들이 부러웠다. 오후 3시쯤 민수는 프린터로 가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다. 그때 태수가 다가왔다. 그는 민수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다. 좀 비켜봐요. 급한 거 뽑아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서둘러 휠체어를 뒤로 물렸다. 그러나 휠체어가 복도 한가운데에 있어서 태수는 지나가기 불편해 보였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 불편하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수는 서류를 출력하고 민수를 한번 쳐다본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리로 돌아와 민수는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아야 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민수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다. 그는 버텼다. 내일도 버텨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직원들의 태도는 언제쯤 바뀔까? 아니, 바뀌기는 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장래, 희망 그리래서요. 저는 아빠처럼 회사원 그렸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그 옆에 우리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고마워, 아들. 민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민수는 다시 힘이 났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했다. 한 달이 흘렀다. 민수는 매일 출퇴근을 했다. 업무는 익숙해졌다. 그는 실수 없이 일을 처리했다. 박준혁 대표는 민수의 일 처리에 만족해했다. 그러나 직원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태수는 여전히 민수를 불편해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월요일까지 완성해야 했는데 담당자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다. 박준혁은 난감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모았다. 누가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월요일까지 꼭 필요한데.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주말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보았다. 박준혁도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민수 씨가요? 이거 좀 복잡한데.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어려우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희가 물었다. 주말에도 일해요? 응.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윤희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고마웠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다.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민수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작업에 쏟았다. 아이들이 놀자고 했지만 그는 미안하다며 거절했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해요? 응, 중요한 일이야.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 수아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멈췄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은 게 아니라 아빠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완성된 자료를 들고 출근했다. 박준혁에게 파일을 전달하며 말했다. 다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열어보았다. 화면을 보던 그의 얼굴에 감탄이 퍼졌다. 와, 이거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박준혁은 다른 직원들을 불러 자료를 보여주었다. 직원들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대단하세요. 주말에 혼자 다 하셨어요?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지은의 칭찬에 민수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다. 그는 해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날 오후, 태수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주말에 고생하셨죠? 제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해요. 민수는 놀랐다. 태수가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큰 의미였다.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점심시간에 지은이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씨, 오늘은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맛있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럴까요? 좋아요. 다 같이 가요. 지은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태수도 함께 갔다. 식당까지 가는 길. 민수는 조금 긴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걸음을 맞췄다. 아니, 휠체어 속도를 맞췄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지은이 물었다. 민수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전 다 잘 먹어요. 그럼 여기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민수도 조금씩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다. 태수도 가끔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민수 씨는 어디 사세요? 서울 외곽이요. 지하철로 세 정거장 정도요. 멀진 않네요. 출퇴근은 괜찮으세요? 네.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시네요. 태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마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윤희에게 말했다. 오늘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 먹었어. 그래요? 좋았겠네요.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윤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아도 거실로 나와 물었다. 아빠,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졌어요? 조금씩. 다행이다. 아빠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딸의 말에 민수는 놀랐다. 자신이 행복해 보인다니 스스로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다. 두 다리로. 그는 회사로 걸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이 그를 맞이했다. 환한 미소로. 민수는 그들과 함께 웃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두 달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다. 이제는 점심을 함께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가끔 농담도 주고받았다. 태수도 더 이상 민수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박준혁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이 월급날이죠. 다들 수고하셨어요. 직원들은 환호했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월급. 20년 만에 받는 월급이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계좌로 입금 알림이 왔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돈이었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은행으로 갔다. 현금으로 인출했다. 손에 쥔 돈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20년 만에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마트에 들렀다. 오랜만에 장을 보고 싶었다. 과일, 고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하나씩 카트에 담았다. 계산을 할 때 그는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다.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희와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민수는 양손 가득 든 장바구니를 내밀며 말했다. 오늘 월급 받았어. 장 좀 봤어. 윤희는 장바구니를 받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많이요? 응.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자. 수아와 준호도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좋아했다. 우와, 과자다. 아빠, 고기도 샀어요? 응. 오늘 저녁은 아빠가 사는 거야. 민수의 말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윤희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도울게. 윤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다. 윤희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월급 얼마 받았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엔 충분해. 아빠, 대단해요. 20년 만이잖아요. 수아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감사했다. 고마워, 수아야. 아빠, 저 이제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수아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뭐, 예전엔 아빠가 휠체어 타는 게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가 일하는 거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수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가렸다. 준호가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울지 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민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가족을 데리고 외식을 했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식사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메뉴를 골랐다. 윤희도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수는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식사 후, 그들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가족은 그 옆을 걸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다. 아빠, 제가 밀어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민수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수아가 물었다. 아빠, 다음 달엔 뭐 사줄 거예요? 뭐가 갖고 싶은데? 새 신발이요. 제거 너무 낡았어요. 그래, 사줄게. 준호는? 저는 게임기요. 가족은 웃었다. 민수는 아이들과 약속을 하나씩 나눴다. 작은 약속들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그는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왜?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어. 근데, 해야 했어. 당신과 아이들 때문에. 고마워요. 윤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고생한 아내. 그녀도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일터로 갈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행복했다. 석 달이 지났다.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모두가 인정했다. 박준혁 대표는 민수를 신뢰했고 직원들도 그를 동료로 받아들였다. 어느 월요일 아침,
박준혁이 민수를 불렀다. 민수 씨,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민수는 긴장하며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다음 달부터 민수 씨 급여를 인상하려고 해요. 일도 잘하시고 회사의 기여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민수 씨가 교육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민수 씨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신입 교육을 맡긴다니. 그것은 회사가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무엇이요? 표정이요. 처음엔 불안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요. 박준혁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가 잘하신 거죠. 사무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온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급여 인상, 신입 교육, 그것들은 민수에게 큰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주 신입사원이 출근했다. 25살의 젊은 남자였다. 이름은 이준혁. 그는 민수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강민수입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 알려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준혁에게 회사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사용법, 업무 프로세스, 주의할 점들. 그는 자신이 처음 배웠을 때를 떠올리며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 준혁은 집중해서 들었다. 점심시간. 민수는 준혁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였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석 달 정도 됐어.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아시다니 대단하세요. 준혁의 칭찬에 민수는 부끄러웠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는 우리 회사 에이스야.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정말요? 배울 게 많겠네요. 준혁은 진심으로 민수를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민수는 가슴이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선배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일주일 후, 준혁은 민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안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선배님은 언제부터 휠체어를 타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준혁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지. 그랬군요. 그 후로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러다 올해 초에 용기를 냈어.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준혁은 민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한 달 후, 준혁은 이제 혼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퇴근 시간, 준혁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 네. 그리고 선배님, 저 선배님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무슨 말이야? 선배님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선배님이 제게 큰 본보기가 됐어요. 준혁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20년 전 무너졌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 보람있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 사고 직후 그는 절망했다. 다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고 신입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배였다. 그는 해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아가 뛰어 안겼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왜? 선생님이 롤모델 발표하래서요. 저 아빠라고 했어요. 정말? 응. 친구들한테 아빠 이야기 다 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일 시작하신 거. 회사에서 인정받으시는 거. 친구들이 다 대단하대요. 수아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그는 수아를 꼭 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민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다. 윤희는 이제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 민수의 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녀는 낮 일만 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다.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를 돕는 팀원이 되었다. 박준혁 대표는 민수를 더욱 신뢰했고 직원들도 그를 진정한 동료로 여겼다. 어느 봄날 오후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한비테크의 사례를 조사하러 왔다. 박준혁은 민수를 소개했다. 이분이 강민수 씨입니다. 저희 회사의 모범 사원이죠. 관계자들은 민수와 인터뷰를 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20년의 공백, 첫 출근의 두려움,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극복의 과정.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의심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의심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후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이 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아버지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죠.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관계자들은 한비테크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박준혁은 기뻐했다. 그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민수 씨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아니에요. 대표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서로 도운 거죠.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민수는 가슴이 뿌듯했다. 몇 주 후, 한 지역 신문에서 민수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다. 45세, 20년 만에 재도전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다.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수아가 신문을 들고 집에 왔다. 아빠, 이거 봤어요? 아빠가 신문에 나왔어요. 응, 봤어. 친구들이 다 봤대요. 저 진짜 자랑스러워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민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느 주말, 민수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탔다. 아이들은 웃고 윤희도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준호가 물었다. 아빠,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가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그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빠도 그래. 너희들 덕분이야. 해가 지고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그는 1년 전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행복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희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해나가요. 응, 그러자. 그들은 미소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했다. 회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민수의 입사 1주년 기념이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다. 박준혁이 말했다. 민수 씨,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이 케이크, 촛불을 켰다. 민수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촛불을 껐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태수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 형,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이해해. 이제는 형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고마워.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민수는 가슴이 따뜻했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회사에서 1주년 축하해줬어. 저녁은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곧 답장이 왔다. 와, 축하해요,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준호. 아빠, 축하드려요. 피자요. 수아. 축하해요. 당신이 고르세요. 윤희.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알았어. 다 시켜줄게. 곧 도착할게.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수아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빠, 축하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1주년 축하드려요. 민수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축하해 주다니. 그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는 떠들썩했다.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가족은 웃고 이야기했다. 민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 그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1년 전을 떠올렸다. 첫 출근 날의 떨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극복의 과정.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윤희가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무엇이요? 모든 게. 당신도, 아이들도, 회사도, 모든 게 고마워. 윤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이제 그의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가족에게 인사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아이들. 다녀와요. 윤희.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그는 일터로 간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행복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민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그는 더 이상 장애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그를 맞았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그는 휠체어를 밀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민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그도 그 흐름에 속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들이 인사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그는 일을 시작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다. 길을 걸으며, 아니 휠체어를 타며 그들은 웃고 떠들었다. 민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퇴근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왔다. 민수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상이 사랑스러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는 생각했다. 2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새롭게 얻었다.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엄.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